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하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곡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차원 좌표 공간에 속한 곡면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3차원 공간 안에서 곡면에 단위 법벡터장이 주어졌을 때 그 단위 법벡터장이 특정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형작용수, 모양연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양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곡면의 특정한 방향으로의 법곡률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3차원 좌표 공간 안에 속한 곡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M이 M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M이 이제 향을 줄 수 있는 곡면일 때 각 점마다 그 M의 단위 법벡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특정한 한 방향을 우리가 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에서 P 근방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단위 법벡터 장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U고요. 이제 P에서의 특별한 단위 법벡터는 UP라고 쓰겠습니다. 그 곡면 M 안에 있는 어떤 곡선 알파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의 곡률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M 자체가 그 R3에 이제 속해 있을 때 이 M이 R3에 놓인 형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M이 평면이라면은 이제 반듯하게 평평하게 이제 생겨 있지만 M 자체가 휘어 있으면은 그 안에 속한 곡선은 그 곡선도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M이 R3에 놓인 형태가 이 알파의 모양에 영향을 분명히 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알파 그 자체의 고유한 모양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M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장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가는 곡선과 이제 삐뚤삐뚤하게 가는 곡선 차이에는 이제 곡률에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그 M에 놓인 곡선 알파의 그 모양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법곡률은 바로 이 곡면 M이 R3에 놓인 그 형태를 특정한 방향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곡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세한 정의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 정리는요. 알파가 R3 안에 M 위의 곡선이면 알파 더블 프라임 U는 S 알파 프라임
내적 알파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SP가 이제 모양 연산자인데, 이제 이 모양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모든 점 P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P를 생략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S는 모든 SP를 다 합쳐서 표기하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알파가 m 위의 곡선이기 때문에 알파의 속도 벡터와 u는 이제 항상 수직이 되겠습니다. 모든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를 알파의 u는 p 근방에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가 있고 여기 근방에서 u가 정의되는데 P를 지나는 어떤 알파가 있습니다. 물론 M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U를 알파에 이렇게 제한하고 미분하면, 그러니까 dt분의 du 알파 t 요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는 0, 점 P에서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은 요 미분하면 알파 더블 프라임 u 더하기 알파 프라임 u 프라임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u 프라임은 이제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더블 프라임 u는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u 프라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u 프라임 마이너스 u 프라임이 s 알파 프라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s 알파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알파의 가속도의 u 방향 성분이 되는데, 이것이 알파 프라임에만 의존한다 라는 것이 보조 정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법공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P가 M 위의 한 점일 때 우리가 P의 저평면에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P에서 V 방향의 법공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간단히 KV라고 이제 쓰겠는데요. KV는 V 내적 V 분의 SP V 내적 V가 V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것을 P에서 V 방향의 법공률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normal curvature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또 간단히 쓸 때는 이렇게
KV라고 간단히 써도 그 의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 법곡률의 성질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성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P가 선형임을 이용을 해서 선형임을 생각하면 V 대신 마이너스 V를 넣어도 이 법곡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V 대신에 V의 상수배를 넣어도 그 법곡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V 대신에 V의 어떤 적당한 상수배를 넣어도 KB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곡률은 이제 TBM이 있으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곡률은 여기 방향에만 의존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U 대신에 우리가 단위법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취할 수도 있는데요. U 대신 마이너스 U를 처음에 취했다면 그러면 KB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의 선택에 따라서 KV의 부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U가 단위 벡터이면 단위 벡터 U에 대해 U는 이제 정의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P가 있고 이 알파 프라임 제로가 이제 U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제로는 P고 알파 프라임 제로가 U가 되는 그런 알파에 대해서 알파 프라임 제로가 U, 알파 제로는 P 그런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법곡률을 이제 알파와 연관지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U 방향으로의 법곡률은 이거는 우리 보조 정리에 따르면은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 UP가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는데 보조 정리에 따르면은 KU는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가 카파 알파 N 제로 N 제로의
이제 U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가정에 의해서 알파 프라임 제로가 단위 벡터니까요. 그러니까 제로에서만 보면 제로에서는 최소한 알파가 지금 그 속력이 1이기 때문에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를 알파의 공률 곱하기 이 알파의 주 법벡터 이렇게 n0는 이 벡터를 말합니다. 이 벡터로 우리가 프렌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와 법공률과 알파를 연관짓는 그런 공식이 되는데요. 법공률이 이제 카파 n가 u의 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u하고 그러니까 스몰 u하고 어떤 단위 접벡터하고 이 공면의 법벡터하고 두 개에 의해 결정된 평면을 P라고 쓰겠습니다. 결정된 평면 P가 M을 잘라낼 때 생기는 곡선을 우리가 U방향 법절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M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 한 점 P에서 U가 있고 스몰 u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P를 지나고 이 두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 P를 우리가 하나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P로 M을 자르면요. 어떤 그 절단된 그런 곡선이 하나 이제 생기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U방향 법절단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위에 그러니까 방금 살펴본 위에서의 관찰에 따르면은 이 U방향 법절단의 공률이 바로 U방향의 그 법공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U방향 법절단을 우리 책을 따라서 시그마라고 쓰겠습니다. 이 곡선을 시그마라고 한다면 KU는 위에서에 따르면 K 시그마 N0 U0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N이 시그마의 법벡터는 U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이 P 안에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N은 평면 P의 벡터이고 N은 중요한 거는 N은 스몰 u하고 수직입니다. 근데 U도 마찬가지,
단위법 벡터 라지 u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n하고 u는 우리가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확히 n0와 u0가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루는 각도가 0도이거나 180도이거나 그렇게 우리가 그 말과 이제 같고요. 그래서 이것의 값은 역시 u의 선택에 따라서 부호는 달라질 수 있는데 u 방향 법절단이 그 점 P에서의 곡률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u의 선택에 따라서 법곡률의 부호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요. 법곡률이 0보다 크면 m이 u를 향해서 구부러지고 법곡률이 0보다 작으면 m이 u의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진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그래서 이제 u의 선택에 따라서 법곡률의 부호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부호는 m이 u 방향으로 구부러지냐 구부러지지 않느냐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곡률을 정의를 하고요. 몇 가지 법곡률에 대한 성질들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음으로 곡면에서 한 점 P를 고정하고 그 저평면의 모든 단위 벡터에 대해 이제 법곡률을 조사해 보고 싶습니다. 법곡률이 방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법 벡터만 생각을 해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호 u 대신 마이너스 u를 해도 그러니까 스몰 u 대신 ku나 k-u나 이제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u에 대해서 이 법곡률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곡률을 조사해 보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의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P에서 이제 M의 법곡률은 KU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U의 그 단위 벡터 U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에 P가 있고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법곡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단위 벡터가 움직임에 따라 그 법곡률의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6개인 닫힌 집합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 법곡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주요 곡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각각 K1, K2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K1을 최대값, K2를 최소값이라고 이제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조금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역시나 KU는 그 부호가 U의 선택에 따라 부호가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K1이 최대값인데 U의 선택을 바꿔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 최소값이 되고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곡률에 해당되는 그 방향 스몰 u를 우리가 각각의 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주요 곡률을 갖는 그 법곡률 그 방향에 해당되는 방향과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각각 P에서 M의 주요 방향과 주요 벡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이 법곡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은 점,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법곡률이 같은 점을 우리가 Q2인 점을 우리가 제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는 교재에 따라서 우리가 백곡점이라는 용어를 택하는 교재도 있는데요. 이 제점, 백곡점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언빌릭 포인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의 법곡률이 같은 점을 우리가 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법곡률에 관한 이 법곡률과 주요 곡률에 관한 중요한 정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가 곡면 M의 제점이면 SPV가 바로 이 K 상수배하는 그러한 선형 사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P가 이제 M의 제점이 아니면 이제 중요한 정리인데요. 두 주요 방향은 항상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요 방향은 제가 E1, E2라 쓰겠습니다. E2는 서로 수직이 되고요. 주요 방향은 서로 수직이고요. 죄송합니다. 주요 방향은 서로 수직이고 우리가 E1, E2를
주요 벡터, 그러니까 해당되는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할 때, 이 주요 벡터들은 우리가 그 모양 연산자의 고유 벡터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1이 K1, E1, 그리고 SP, E2가 K2, E2가 되겠습니다. 예, 이 정리의 증명은 이제 각자 책을 읽어보아서 책을 읽어보고 스스로 이제 정리해 보는 것으로 이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이해를 돕는 그림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P에서 이제 항상 두 주요 방향이 수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E1 방향의 법곡률은 K1, E2 방향의 법곡률은 K2가 되고, 중요한 것은 주요 벡터가 형작용소 SP의 고유 벡터가 되고, 이때 주요 곡률들은 그 해당하는 고유값이 된다. 곡률은 SP의 고유값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 정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SP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사실에 따르면은 이 SP가 이렇게 대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SP, VW 하면 이것이 VSP, W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칭적인 성질을 가지는 이런 선형사상은 항상 두 고유 벡터가 수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이 모양형 작용소의 고유 벡터로 나타나는 주요 벡터는 항상 수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이 정리를 이용을 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성질들과 또 법곡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곡면의 불변량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